긍정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자아실현적 관점의 행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심리학자들은 성격적 대표 강점을 이렇게 6개로 나누고 지혜, 자애, 용기, 절제, 정의, 초월, 그리고 이것을 다시 세분화해서 24개의 강점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이제 심리학적 관점의 행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망 충족 이론이 있고, 목표 이론이 있고, 비교 이론이 있고, 적응과 대처 이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욕망 충족 이론은 행복에 대해서 쾌락주의적 입장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서를 중점적으로 이제 행복에 대해서 살펴보는 어떤 기준 근거가 될 것이고, 그 욕구 발달 우위기에 따라서 행복의 질이 결정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 해당되는 생존 본능을 충족하기 위한 행위를 통해서 얻는 행복은 낮은 수준의 행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5단계에 해당되는 자아실현에 의한 자아실현 욕구에 의한 행복을 추구해서 얻은 결과는 높은 수준의 그 행복이 될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목표 이론은 욕망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가 달성이 됐을 때 그 결과 값으로 행복을 느낀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교 이론은 말 그대로 비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내 과거와 또는 내 이상적인 자기 삶과 비교해서 그것과 내가 위에 있으면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적응과 대처 이론에 대해서는 윌리엄 제임스의 얘기에 의하면 인간은 마음가짐을 바꿈으로써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라고 하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인지적, 행동적 반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분화하면,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적응은 수동적 반응이고 대처는 능동적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발견하고 발굴하는 것이다. 그리고 긍정적 변화에 주목을 하고 사건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으로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부정적 감정도 긍정적 감정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쾌락주의 입장에서 행복의 공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자는 우리에게 먹는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는 행복의 대상이 되겠죠. 이것은 욕구 수준으로 얘기하면 생존에 해당되는, 그 생존 욕구에 해당되는 욕구 수준이 되겠습니다만, 자, 이것이 어떻게 행복에 영향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행복은, 여기서 행복은 이 성취한 수준, 성취도와 그리고 욕구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종속 변수입니다. 이것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값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취는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이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이 세상 일들이 내가 원한다고 될까요? 자, 아침에 해가 뜨는데 난 아침에 일어나기 싫으니까 해 뜨지 마 한다고 해가 안 뜨나요? 아니죠. 나는 겨울이 싫어, 추워서. 나는 따뜻한 봄만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고 했을 때 겨울이 없고 봄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나는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싶은데 난 대통령이 되고 싶어. 이게 내 뜻대로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 성취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정해진 숫자, 상수를 놓고, 그러나 내가 이제 예를 들면 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나는 그냥 학교 선생님이 되면 좋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나는 빨리 되고 싶어, 늦게 되고 싶어, 이렇게 그 강도나 수준, 시기까지도 내 뜻대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안에 있으니 내 뜻대로 조절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욕구는 변수가 되는 거죠. 욕구는 변수가 되고, 그래서 이러한 욕구와 성취에 의해서 행복이 결정이 되는데,
자, 이 성취는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욕구는 내 뜻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피자가 8조각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은 이 성취입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8조각밖에 없죠. 근데 8명이 먹으면 나는 1조각을 먹어요. 이랬을 때 나는 행복을 1이라는 숫자밖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8조각을 나 혼자 먹으면 8조각이 되죠. 그러면 나는 행복을 8가지 얻을 수가 있죠. 자, 이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바로 이 욕구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욕구가 8이 클까요? 1이 클까요? 8이 큰 숫자죠. 그러면 욕구가 크면 이 욕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행복은 적어지죠. 그러나 내가 욕구를 적게 가지면 이 욕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행복은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 욕구 수준을 낮추면 행복 수준은 높아진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욕구 수준이 줄어들수록 행복은 커진다. 그래서 행복을 공식으로 표현하기를 행복은 욕구 수준분의 성취 수준이다. 그리고 이 성취 수준은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것이고 욕구 수준은 내 뜻대로 조절해서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자, 또 이것은 긍정심리학자들이 보는 행복의 공식입니다. 기준점이 50% 작용하고 삶의 상황이 10% 그리고 의지적 활동이 40%를 작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행복의 기준점은 타고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높거나 낮은 정서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정서의 평균 수준, 즉 기준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준 하고 줄을 세우기 위해서 맨 앞에서 기준을 잡으면 뒤에 와서 줄을 쭉 서듯이 이 행복의 기준점이 아주 중요한 50%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상황은 나이, 성별, 직업, 경제력, 건강, 교육 수준, 신체적 매력도, 가족 간 화목 이러한 것들이 10%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고요. 의지적 활동은 개인의 동기와 의지에 의한 자발적 행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은 행복 수준을 결정하고 즐거움의 대상이 어느 수준인가 하는 것. 요거는 욕구 수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삶의 질에 관련이 있고 이것은 행복을 얼마나 쉽게 달성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복 모델을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존형 행복은 이제 인간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안전과 생존 그리고 오감을 만족하는 데서 오는 욕구 이런 수준의 그 행복 모델이 생존형 행복입니다. 즉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 이것이 그 성취가 되면 행복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긍정심리학자들의 표현으로 빌면 0.7 그 다음에 기준점 그 다음에 9배의 삶의 상황 그 다음에 0.3 의지 이렇게 작용이 되고요. 자아형 모델은 경쟁에서 승리하고 몰입에 의한 자아실현을 통해서 몰입에 의한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바로 사회적, 자존적, 자아실현의 욕구가 충족이 됐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행복 모델이 되겠는데 이것이 기준점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행복을 결정할 때 삶의 상황이 이고 이것이 바로 의지를 의미하는데 이제 3배 이것이 10이라고 놓고 봤을 때 이제 2대 5대 2의 비율로 이것이 안배가 되어서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월형 행복은 인생의 의미나 목표 그리고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러한 영성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러한 자아실현을 통해서 인류 복지에 기여하는 것. 그래서 그 개인적 기준점이 5, 삶의 상황이 1, 그리고 의지가 개인의 의지가 4 이렇게 그